저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그 명단은 간략하게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명숙 정전 위원장님이셨고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리모델링을 갑자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웬 갑자기 리모델링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중간부터 좀 들어와서 좀 이게 리모델링 나름대로 반대 재건축 이런 걸 하겠네. 재건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이게 추진을 한 건 아니었고요. 리모델링이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감독원에 다니다가요. 중간에 유학을 가서 미국 뉴욕하고 연방 변호사로 합격을 해 있다가 외교부에 들어가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육 교수본부 전문관으로 일을 하다가 HSBC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현재는 호수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제가 그 교수로 있습니다. 20년째 교수로 있는데요. 그 중간에 제가 또 나름대로 부동산에 관심도 가지고 있고 해서 부동산 최고의 과정이나 등등에 많은 또 관여를 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작년 말에 1기 신도시 공청회 전문가들하고 주민들 성남하고 분당 주민들 모아서 공청회를 할 때 저하고 고종환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보는 그 위원님하고 제가 가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회 때 좀 전에 리모델링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들 있잖아요. 분당도 용적률 250% 내외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여기저기서 추진을 하고 있던 당시에 몇몇 적지인들하고 몇몇 성남시하고 분당 등등 그리고 처음에 분당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분당만 가지고 힘이 모자라니까 연관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약 한 21개 지역구가 해당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산, 중동 등 1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그때 당시 공청회 할 때 저 혼자서 유일하게 용적률을 대폭 올려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참여한 많은 위원들이 웃었어요. 500%를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은 재건축을 하면 될까? 그때 당시도 리모델링을 할 거냐 용적률을 300이나 350%를 올리니 맞느냐고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0% 올려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500%를 올리라 그러는데 그때 김동연 그때 당시 후보님이었는데 후보님도 오셔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랬었어요. 근데 불과 6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여야가 500%로 확정을 지금 법원 통과 안 됐습니다. 확정을 해가지고 대폭 용적률을 상향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원래 이제 경영학 박사고 부동산하고 부동산 투자론을 강의하고요. 최고의 과정에는 부동산 경제성 분석이나 그리고 국내외 부동산에 관해서도 많이 제가 강의를 하는 편인데 특히 한국경제와 부동산 해가지고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이혼 아파트는 제가 2016년에 제가 사실은 매입을 해가지고 거주는 안 하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위치, 가장 좋은 위치인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향후 굉장히 위치가 좋다 이래가지고 제가 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민할 때가 유언을 살 것인가 옆에 있는 상품을 살 것인가의 고민이었습니다. 가격 차이는 약 한 4천만 원 내외였고 투자 금액으로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금액이 한 5억 이상 차이가 나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유언의 위치를 어디로 보더라도 유언만한 위치가 저는 없다고 봤거든요. 지하철 역세권으로 보나 뭐 서초 역세권으로 보나. 그래서 지금 용적률을 좀 전에 리모델링청에서 말씀하시기를 265%를 고정을 시켜놓고 심지어는 너무 허위가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반박을 하기도 힘듭니다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학교 부지를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학교 부지였습니다. 학교 부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학교 부지가 가지고 리모델링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완벨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아까 리버도 마찬가지고 누가 실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행하는 사람과 실시하는 사람의 이 사람들의 신뢰성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고향 앞에 생선을 밖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로 리버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 신문을 가끔 봤으면 성공시킨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250억을 받았어요. 만야정리해가지고 뭐 소송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그러더라도 만약에 믿을 만한 업체가 추진하면은 그거냐라고 타당성을 같이 검토해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왔는데다가 불과 설립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신설업체가 진행하겠대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만약 하겠다고 진행하다가 돈 더 올려주세요 하고 백개락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최근 여러분 둔촌 중공부터 보시겠지만 누가 담보합니까?
그래서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작년 말부터 저도 여기 참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리모델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저도 광교에 제가 법인 하나 가지고 우리 저희 가족들이 가지고 법이 있는데, 마른 광교인데 사실은 수지구 상현동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현대 아파트, 광교 상해마을 현대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위치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샀는데, 그때 당시 리모델링 붐이 2년 전에 불었어요. 똑같다 나와 아마 지금 추진하는 건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밖에는 안 된다라고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수가 동의를 해가지고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주변이 다 계속 용적률로 바뀌고, 지금 집값 자체가 9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억 3천에도 매매가 안 돼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리모델링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요, 리모델링은 거의 하나가 되어버렸고, 실제로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는 거 아세요? 조합장이 월급을 계속 받고 있어요. 600만 원씩 받고 있고, 총무가 몇백만 원씩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번 리모델링 발동이 걸리고 나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리모델링은 재건축하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소개할게요. 리모델링 한번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요, 그 업체한테 계속 돈을 줘야 되고 비용이 계속 나가요. 자, 앞에 잠깐 볼게요. 네네네, 잠깐만. 자, 제 첫 번째 페이지 들어보세요. 1페이지. 4번을 말씀하세요. 그거는 문제하지 마시고 끊으세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비용이 리모델링이 싸냐? 제가 리모델링 지금 저희 직접 아파트라서 처음에 리모델링 하면 1억 5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2억 8천 하다가 지금은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32평을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은 비용 자체가 재건축하고 거의 맞먹거나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하면 비용이 싸다는 얘기는 동네도 서해도 안 닿는 얘기입니다. 있는 아파트 그대로 두고 하는 거거든요. 쌍비로 내고 짓는 게 더 쉬울까요? 있는 아파트를 밑에 땅 파고 기둥하는 게 더 쉬울까요? 두 번째, 안전성인데요. 지금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10년 뒤에 추진을 들어간다면은 빼대와 골조가 40년 된 겁니다. 지금 분당 같은 경우가 93년에 그 건설한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아파트가 무너지면 아파트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연결고리나 한 철고리나 한 기둥이 무너지면은 엉망이 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40년 된 철골과 빼대가 그대로 있는 데서 껍데기 털어낸다고 이게 새 아파트가 됩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그 아파트에서는 들어가 살고 싶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게 요원이 리모델링이 되면 저는 건물라도 팔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철골과 골조를 그대로 40년 된 상태에서 땅을 파고 등등 한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빼대가 40년 되면 20년 지나면 몇 년이 돼요? 50년째 철골이 있는 거예요. 50년 철골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철골이 하늘에 떠 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구매자들 이런 아파트 살려고 그럴까요? 제가 가까운 제 처제가 쌍용예가라는 그 리모델링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도곡동에 여러 아파트라고 쌍용예가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은 40평대 이상인데도 주변에 32평 아파트 가격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예, 리모델링이 절차가 간소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다. 일기 신도시 용적률이 500%인데요. 왜 일기 신도시 용적률이 중요하냐면요. 일기 신도시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한 그 일기 신도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인접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형평성 차원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500% 또는 그 인근에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얘기는 지금은 서초 강남에서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바보일까요?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는 우리 단지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용산과 여의도 같은 경우는 비안드 조닝이라 그래가지고 일부 지역 같은 데는 1500% 용적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아마 265%니 이 상태로 그대로 되고 기부 체납하고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는 아마 저 구석기 시대 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도 안 바뀌었다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까 어르신 잠깐 말씀하셨으니 그러느니 참 3, 4년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재건축 추진이 됩니다. 예, 그래서 비용을 비교하면요. 철거비. 자, 철거를 쌍비를 내는 게 철거비가 적게 들어갈까요? 아니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철거하고 땅 파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갈까요? 굉장히 어렵고 비용 차이가 없거나 더 들어갑니다. 지하공사비는 제가 언급도 안 하겠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의 장점들이 뭐냐면요. 지하가 굉장히 4층, 5층 연결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 아파트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아파트 4동 5동 6동 그대로 두고 나서 땅 파보세요. 지금도 답답한데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지금 있는 쌍미를 내고 2동 내지 3동으로 제대로 짓고 아까 1조건도 이게 1조건에 서로 방해되지 않게 지으면은 얼마나 깔끔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호수, 개별 호수 건축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철골 구조, 그 다음 넘어가보죠. 다음 페이지요. 40년 된 이상 철골 그대로 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변에 있는 내력벽이라 그래가지고 건드릴 수 없는 벽들이 많습니다. 이 벽들에 쓰인 이 시멘트가 40년 전 1990년대가 가장 오래하고 이게 시멘트가 모자라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시절이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시절입니다. 쌍미를 내고 다시 지어야지 그걸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 지하 주차장 말씀드렸듯이 말도 안 되게 있는 상태로 땅을 파고 철골을 다시 받친다고 앞으로는요. 최근에도 공사를 하다 무너진 거 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안전성에 관련된 국민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소비자들이 엄청 관심이 많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도 한 명, 2명 있는 상태이고 본인들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리모델링이나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새 아파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슨 브랜드하고 입지, 어떤 특정한 괜찮은 아파트가 브랜드가 들어있는 아파트 높이와 비율이에요. 제가 리모델링이 있으면 광교, 상현마을, 현대아파트 뭐가 제일 안타깝냐면요. 다른 아파트는 광교 같은 경우는 50층, 70층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20층이에요. 이걸 리모델링해서 32평을 40평을 만든다고 이게 좋은 아파트가 될까요? 난장이 아파트. 옆에서 60층, 70층 지금도 뭐 엄마 아파트를 이런데 청소 계속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여기 아파트 리모델링 시골 청소 20층짜리 누가 들어올라 그래요? 철골 불안한 데다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파트 내부 연결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평가는 자 프리미엄 가치, 입지, 아파트 높이, 쾌적한 주차 시설, 지하 연결 통로, 편의 시설, 입지부의 편의 시설, 쾌적성, 배경, 환경, 안전성, 빼대 골조, 내진 설계, 최신 장치, 상계지 가치, 그다음에 신축 대비 열동제, 그다음에 상대 유치가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자 반포 아크로 리고 안배리, 진흥 아파트, 삼포 아파트, 우리 요원 아파트 리모델링 된다고 했을 때 미래 가치가 있을까요? 저도 살기 불안한데 누가 제 아파트 살려고 하겠어요? 자, 비용, 편의성, 상대적 가치, 안전성, 쾌적성 어느 하나도 리모델링 이후에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항목에서 객관적인 평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유형평가, 대응평가, 서초구통합 다 안 된다고 아파트 지구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지구라는 이 자체를 폐지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지구에서 우리는 아파트도 안 된다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기 중에 사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잔뜩 갖다가 붙여서 가지고 리모델링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있는 괜찮은 정비업자들은 큰 대기업체가 주장하면은 그래서 한번 심오하게 토론이 합시다는데 토론할 가치도 없는 주체예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신설업체들 저 사람 또 누구예요? 처음에는 저도 편지를 몇 장 받아 처음에는 뭐 이소경 변호사가 보냈다가 누가 보냈다가 주체가 계속 바뀌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투자를 해놨다고 하다가 리모델링 글자가 나오고 나서 저는 사실은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요.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 글자 나오면은 아파트가 떨어져요. 광교, 상현마을, 현대아파트 하나도 안 올라가요. 주변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기대감이 절어요. 예, 이상입니다.